들어가 볼게요. 이제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단원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오늘 이제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맨 마지막에 하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비중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수능적으로나 내신적으로나. 내신에는 뭐 나올 수 있을지언정, 수능에는 뭐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의 교육 과정에 첨가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개념은 알아야 될 게,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뭐 배웠죠? 이 전의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예, 모평균과 표본 평균을 구해가지고 추출 개념과 일단 첫 번째 추출할 수 있는 개념, 그 다음에 그 추출된 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예측하는 개념 두 가지를 배웠잖아, 그치? 자, 거기하고 여기는 완벽한 구조는 똑같아. 물론 완전히 다른 얘기지만, 다른 나라 얘기지만은 완전히 구조는 똑같다. 구조는 똑같으니까 약간 스피드하게 나갈 수는 있을 거야.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 여기는 좀 모평균이 아니라 모비율이잖아. 그 다음에 모비율, 표본 비율, 그지? 그 비율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라고. 허나 구조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 구조만 잘 이해하시면 약간 공식 외워가지고 써먹는 거니까. 알았지? 자, 문장에서는 일단 비율이 존재한다는 거. 그 문장이 약간 달라지고 변수가 좀 달라질 뿐이지 구조는 완전히 똑같다는 거. 그래서 약간 스피드하게 가도 그렇게 상관없을 거야. 구조는 똑같으니까. 자, 또 오랜만에 자, 일단 모집단이 있었다고 칠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모 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개념을 잡을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첫 번째로 추출 개념이야. 응? 추출, 뽑는, 보건 추출, 기억나지? 그래서 이제 추출하는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뭘 갖다 이제 공부할 거냐면, 봐. 지금 이제 이런 거 한번 해고 옛날에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좀 유명한 드라마 같은 거 있으면, 선생님이 지금 뭐 요즘에는 드라마를 잘 안 보기 때문에 드라마로 설명을 할 건데, 드라마의 시청률. 그런데 이제 오는 어떤 뭐라고 할까? 찬반 투표라고 할까? 자, 어떤 모집단의 대상이 되게 많은데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고 치자. 가령. 그러면 이제 여기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전체적으로 물어봤더니 한 요만큼은 찬성을 하고, 자, 여기 지금 찬성과 반대밖에 없다고 치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반대를 했다고 칠까? 반대.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찬성과 반대, 그다음에 뭐 시청률 같은 거는 뭐야? 어떤 그 드라마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일단 나누는 거야. 알겠지? 되게 간단해 이거. 그러면 어쨌든 찬성이 좋으니까, 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을 한번 보고 싶어. 예를 들어 뭐 전체가 10,000명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전체 대상이 되게 많아. 10,000명이 있었다고 칠까? 근데 뭐 찬성하는 사람이 한 4,000명이었나 봐. 4,000명. 뭐 그럴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은 6,000명. 이해가? 그러면 만약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을 제시해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체 10,000명분의, 그지? 10,000명분의 찬성하는 사람이 4,000명이었으니까 4,000명. 뭐 이러면 되잖아. 그지 않니? 결국 비율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분수로 나타날 것이며, 그죠? 근데 얘는 결과적으로, 뭐 좀 약분 쳐보면은, 뭐, 공세개, 10분의 4. 즉, 어떤 확률의 느낌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비율은 수학에서 다 확률이야. 그지? 그럼 5분의 한 2 정도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맞지? 찬성한 사람의 비율. 오, 결국 이 비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기본적인 어떤 확률 값이다. 그죠? 또는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00만 해버리면 퍼센테이지, 즉 백분율도 구할 수 있지. 퍼센테이지. 그렇지 않냐? 결과적으로 비율이 별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뭐 찬성이면 찬성, 그 원하는 것에 어떤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 퍼센테이지로 나올 수도 있고, 시험에는. 알겠지? 오케이. 어쨌든 그런데 이거 이제 모집단 전체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따져봤다는 거야. 전체 뭐라고 할까? 전체 인원수? 전체 인원? 그지? 분의, 그지? 찬성하는 사람 수, 찬성이 중요하니까. 자, 찬성하는 사람 수,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쵸? 지금 10,000명분의 4,000 했을 것처럼.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어떤 비율을 봤다. 그래서 모집단의 비율이다 해서 모비율이라 부르겠다고.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제 5분의 2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이걸 P라고 쓸게. 보통 P라고 쓴다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모비율. 그렇구나.
전체를 다 조사했다면 만약에 그래서 모비율을 보통 이렇게 P라고 쓰자. 계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귀찮거든. 응? 너무 귀찮아.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갖다가 약간 추출해보자. 한 일부만. 그치? 원래 추출을 갖다가 일부만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보건 추출 뭐 이런 개념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면 뭐 n개 또는 역시 마찬가지 이 표본의 크기를 준다고. 크기. 되니? n명만 뽑자. 그럼 이제 n명. 됐지?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옛날 추출 개념할 때도 어떻게 했었어? n개, n명 또는 뽑는데 그때 이제 표본이 이렇게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개 생긴다고 말씀드렸지. 여기도 n명, 여기도 n명 이런 식으로. 괜찮아? 오케이? 구조는 똑같다고 구조는 하는 그 변수 자체가 틀렸을 뿐이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 개의 표본이 만들어졌다고 쳐. 야,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제 x1이라고 해볼게요. x2 이렇게 땡땡땡 자 xn. 근데 여기 지금 이게 옛날에는 뭐 어떤 놈의 뭐 수학 점수 뭐 어떤 거는 뭐 어떤 뭐 제품의 무게 뭐 이런 것들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n명이야. n명. 한 명, 두 명, 세 명, n명. 알았지? 이게 명수로 봐주면 돼. 이해가지?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도 n명이거든. n명이지. 계속 n명이지.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표본을 갖다가 다 이렇게 뽑았을 때, 됐지? 이 표본 안에서만, 즉, n명한테만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너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니? 아니면 반대하니? 이런 식으로 말이야. 됐어? 그래서 결국 요 표본 안에, 요 표본 하나 안에, n명이 있으니까, 그한테 물어보는 거지. 근데 물어봤을 때, 여기가 제일 중요해, 이제. 여기 이제 어떤 변수 x라고 하는데 이 x를 여기는 변수 없다고 쳐버려. 알겠지? 없다고 쳐버리고 이 표본 안에서 변수 x를 놔버리는데 이 x를 이제 찬성하는 사람 수라고 이렇게 선생님 놔버릴게. 이렇게. 그러면 이 표본 안에서 비율을 갖다가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전체가 n명이니까 여기는. 그치? n분의 x 찬성하는 사람 수 전체가 n명이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이해가? 그러니까 요게 조금 달라진다 뿐이야. 어쨌든 이 표본 안에서의 비율을 구하고 싶다.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나라 말로 표본 비율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요 표본 하나에 비율 이게 되겠군요. 물론 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확률, 찬성할 수 있는 확률 상관없어. 어쨌든 간에 근데 n분의 x라고 표현했으니까 요거는 어쨌든 여기 모 집단의 비율과 좀 다른 표현이니까 모 비율과 좀 다른 표현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p 해시라고 부른다. 요 모자처럼 보이잖아. 모자. 그치? 그래서 p 해시라고 부른다. 자, 뭐 영어는 못 쓰겠어. 어쨌든 간에 p 해시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 표본의 비율을 제시한다 이 얘기야. 알았지? 그럼 n명 중에 몇 명 찬성하면은 그치? 한 100명 뽑았다고 치면 100명분에 뭐 한 40명 찬성하면은 100분의 40이 되는 거고. 이해가지? 자, 이렇게 표본 비율들을 만들 수가 있다. 이 정도 알아두면 돼. 근데 표본 비율들이 되게 많이 나오겠지? 그치? 표본이 많으니까. 그래서 구조상으로 거의 흡사하다고. 어때? 돼? 오케이? 그래서 P햇을 갖다가 다 모아놓은 집단. 만약에 P햇 집단이 있었다고 칠게. 그럼 여기 있는 이제 P햇들을 다 모아둔 거지. 이해가지? 여기도 비율 구하고, 여기도 비율 구하고 해가지고. 됐지? 그래서 여기서 다 모아두면 결국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쪽에서 P햇의 분포, 표본 비율의 분포를 알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expectation P햇도 한번 구해볼 거고, 그 다음에 분산 P햇도 한번 구해볼 거고, 그 다음에 뭐야? 표준 편차, 당연히 P햇도 구할 수 있겠다. 자, 요런 개념만 약간 암기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해가니?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거의 똑같지, 그치? 표본 평균 했듯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런 구조라 느껴주고요. 그냥 무작정 외우기는 좀 그러니까, 이건 뭐 증명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살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게 이제 비율은 비율인데, 결국 이 비율도 하나의 변수더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까 전에 찬성하는 사람의 수를 x라는 그 변수로 놔버리면 그 x라는 변수는 우리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니? 찬성과 반대. 내가 원하는 원어비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놈이 나올 수 있는 확률. 여기 보면은 찬성할 수 있는 확률을 만약에 5분의 1이라고 제시한다면 그게 모 비율이었잖아. 이렇게.
그지? 약간만 이해해봐 그냥. 이건 몰라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찬성하는 사람수를 여기다 변수를 놨다면 그건 바이노미얼. 자, 봐봐. 여러 대상물이 있는데 그 여러 대상물한테 물어본 거야. 찬성 아니면 반대만. yes or no만. 그치? 그때 요 확률이 일정하다면. 그치? 이 확률이 뭐 있다고 칠게 그냥. 있다면 걔는 바이노미얼 그 이항부를 따라갈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 지금 여기는 전체가 몇 명밖에 없어? n명. 그럼 n번 물어봤겠지? 그래서 n 콤마 어때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때 들어올 수 있는 찬성할 확률은 이미 여기서 결정이 되었다고 보는 거야. 통계학에서. 알겠지? 모집단에서. 그러면 그때 확률은 P라고 제시하면 되겠지. P가 모비율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비율, 그 모집단의 확률이었으니까. 그래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걸 써. 쓰면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자 expectation x는 자 어떻게 구했더라? np. 기억나? 또는 분산도 구해서 적이 있었지.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봐. 그러면 n, p, 1마, p. 기억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썼었는데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표본 비율이야. 다시 한번 요 개념은 알아둬야 돼. 표본 비율은 요 표본 안에 n명만 봤기 때문에 걔는 n분의 x라고 했다고. 그치? 찬성하는 사람 수가 x명일 때. 그치? 따라서 p햇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실제로는 원래 이건 몰라도 돼. p햇이 n분의 x인데. 됐지? 이때 이제 평균의 그 변수가 n분의 x니까 x 입장에서는 n분의 1이 곱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는 자 n분의 1 곱하기 expectation x가 된단다. 근데 expectation x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np라고 구할 수 있거든. 이항부호 때문에. 알겠지? 대충 알아도 그냥. 당연할 필요 없어. 지금 요 구조상에서 자 결과적으로 이 모비율이 p라고 나오면 너가 뽑았던 표본의 비율, 그 표본 비율의 평균은 결과적으로 얘에 의해서 봐봐. expectation은 np잖아. np에다가 n분의 1을 곱하면 약분돼가지고 결국 또 다시 뭐가 나오는 거야? p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작정 외우지는 말고 뭐 이렇게. 따라서 봐봐. 표본 비율에 우리나라 말로 표본 비율 pH지. 표본 비율의 되니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요거 구하라는 얘기니까 됐어? 걔는 모 비율 값하고 똑같아요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모 비율은 문장에 나오겠죠? 당연히 마찬가지 분산도 있는데 여기 분산 이놈의 분산은 결과적으로는 변수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expectation 어이구 미쳤나 보다. 분산에 n분의 x라는 변수가 들어왔다 이거야. p해 자체가 n분의 x라서. 그러면 우리 분산 옛날에 배울 때 x의 입장에서 n분의 1을 곱해졌으니까 n분의 1이 바깥에 튀어나갈 때 살짝 제곱하기로 했죠. 이렇게 기억나세요? 베리언스 x 이런 거 배울 때. 몰라도 상관없어. 따라서 결과적으로 얘는 자 p햇의 분산, 표본 비율의 분산 알았죠? 그놈은 원래 분산이 얘였잖아. np, 1마 p. 거기에다가 n 제곱분의 1을 곱하기 때문에 n 하나 약분돼가지고 결국 n분의 p 곱하기 1마 p. 자, p라는 건 어디 있었다고? 모 비율에 있었다고. 알았지? 이런 거 준다고 문장에서. 그러면 p가 나오면 n으로 좀 나눠줄 필요가 있네. 그치? 분산을 구할 때. 이해가지? 그래서 표본 비율의 분산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표준 편차는 뭐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죠. 루트 완팡 팍. 그래서 n분의 p 1마 p.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 이거야. 이해돼?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표본 평균하고 모 평균 배울 때는 이 중간 과정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 여기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대충 말만 잘 읽어서 자 이쪽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을 명확하게 외운다는 느낌 좋아. 알겠지? 일단 외워. 외워놓고 이걸 갖다가 이제 활용하는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역시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 패턴을 알아둡시다. 결국 문장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확률 구하라고. 왜냐면 이제 p햇이라는 대상이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변수인데, 그치? 변수는 변수야. 새로운 변수인데 그 p햇이 뭐 예를 들어 뭐 0.124 이게 나온다고. 이게 비율이니까 이게 0. 뭐시기로 0.3 이하 1 확률 이렇단 것만 잘 구하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확률 구하기 얘들아 우리 옛날에 무조건 어떻게 하기로 했니?
정규 분포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것도 다 정규 분포가 된다는 가정이 있는 거거든. 우리 옛날에 그 이항분 배울 때도 이항분포도 이 n이 굉장히 크면 클수록 정규 분포가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 마찬가지야. 여기서 지금 평균하고 분산 괜히 구했겠니? 표준 교체하고 이거 전부 다 정규 분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P햇의 분포는. 그래서 P햇은 어쨌든 정규 분포라고 생각을 해버려. 따라서 너가 평균과 분산과 표준표점을 구할 수 있으면 이런 확률들을 전부 다 무슨화시켜서, 그렇지, 표준화시켜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Z로 바꾸면서 그 표 같은 거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만 잘 구하시고 여기만 잘 구하시면 돼. 다만 이런 걸 하려면, 그치, 이런 걸 하려면 결과적으로 이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 정확히 외워야 되겠지. 자, 이 정도의 개념만 있으면 되고요. 반드시 암기할 건 암기해 주세요. 자, 이따 문제로 좀 확인하실 거고, 요거. 알겠지? 중간과정 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추출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 구조는 똑같은데,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전체 대상의 어떤 찬성과 반대라든가, 아니면 뭐 시청률, 뭐 이렇게 비율을 조사하고 싶다는 거. 그러니까 문장의 뉘앙스가 약간 다르니까,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자, 이게 모 비율에서 추출 개념이다. 이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 바로 이어서 다시 이번엔 동글뱅이 이제 모비율의 어떤 추출 개념을 배웠으니까 모비율의 어떤 추정, 즉 예측,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뭐 완전히 구조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우리 앞전에 배웠던 모평균과 표본평균.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모 집단을 이제 비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10,000명이 있었다고 칠게. 역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어떤 찬반 투표를 하고 앉았는데, 근데 우리 이제 모 비율을 구하려면, 그 10,000명한테 다 물어봐야 돼. 전체가 10,000명이니까 10,000분의, 그죠? 이렇게 10,000분의 뭐랄까 찬성하는 사람 수, 찬성하는 사람 수,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이제 너무 이게 귀찮은 거지.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표본을 우리가 다시 추출을 하는데, 표본 그냥 하나만 뽑겠다는 얘기죠. 여기는 하나는 딱 꼴랑 하나만. 이렇게 하지 말고 예측할 때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애들이 이제 n명이면 n명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표본의 크기를 n명이라고 줄게요. n개. 그러면 이제 x1, 뭐 x2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뭐 수학 점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야, 아이들. 몇 명? n명. 이렇게. 그럼 이제 n명을 보고 n명을 대상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냥 너 찬성하냐? 찬성하냐?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아까 전에 그 이항 분포랑 이어진다 그랬지.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 안에서, 표본 안에서만, 자, 이 표본 안에서만 우리가 어떤 비율을 알고 싶어요 한다면, 당연히 n분의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n명이니까. n분의 이제 여기 이제 변수 넣는 거야. x라고. 이렇게. 이때 이 x가 뭐라고? 다시 한번 찬성하는 사람 수. 그래서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표본 안에서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충.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갖다 이제 다른 기호로 P 해시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상황은 여기가 지금 모르겠고, 너무 많으니까 애들이. 여기는 몇 명 안 될 거니까 여기를 좀 구했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어 뭐 0.2가 나왔다고 칠까요? 이렇게. 10분의 1 확률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율로 나왔어. 그럼 0.25로 나왔으니까 이 표본 비율을 가지고 표본 비율로 얘를 갖다가 예측하자. 뭐 이런 거예요, 또. 그런데 다른 말은 뭐라고 했어? 추정이라고 부르는 거지, 뭐. 이렇게. 모 비율을 예측해 보겠다. 그래서 당연히 이 표본 비율이 0.2라고 해서 얘가 0.2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했던 모평균의 추정과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만 잘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특히 공식. 무슨 구간이 있어? 신뢰 구간으로. 이 구간이라는 건 어떤 범위잖아. 그래서 신뢰 구간, 어떤 범위로 예측해준다. 자, 어떻게 예측해주냐? 요 P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P를 딱 가운데 두고, 요렇게. 얘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예측을 해주는 거야. 근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꼴랑 얘거든. P, 햇, 표본 비율. 그치? 그 표본의 비율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 P, 햇 써주시고요. 좀 빼겠다. P, 햇 써주시고요. 좀 더하겠다. 자, 이런 느낌 가시면 되겠고.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만 이제 잘 해오시면 되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똑같은 거. 여기가 이제 똑같이 Z가 들어가요. Z 뭔지 아시죠? 여러분, 신뢰도에 따른 Z값, 신뢰도 줄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루트 완팡 들어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우, 근데 이게 짜증나, 이게 계산이. 장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n들어오고요. n이라는 건 이제 표본의 크기. 그치? 옛날에 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루트 완팡의 n분의. 그 다음에, 일단 왜 p 햇이 0.2라면 1마 p 햇은 뭐겠어요? 당연히 반대 확률 0.8이 되겠죠. 이걸 편의상 쓰기 귀찮아서 얘를 p q 햇이라고 쓸게요. 보통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q 햇 이렇게. 어때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요 p 햇하고 q 햇 여기 들어가 버려요. 와, 미친다고. p 햇 안에 and 곱하기 q 햇. 여기 0.2랑 0.8이잖아요. 그지? 그 두 개 곱해야 된다고. 이해가지? 그럼 이게 얼마 되냐? 0.16 되냐? 그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계산기 없이 그 계산하기가 겁나 짜증나실 텐데 어쨌든 요번 내신까지만 집중해 주세요. 자, 그래서 외워주시고 신뢰 구간은 두 번째, 당연히 요걸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신뢰도를 주겠죠. 신뢰도 비슷해요. 신뢰도는 당연히 보통 일반적으로는 95% 또는 문제에 따라서 99%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Z는 요 신뢰도에 맞추어서 그 Z 값을 집어넣기로 했었지. 기억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다분히 구간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제일 작은 한 놈, 제일 작은 놈. 자, 여기는요. 제일 큰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제일 큰 놈에서 제일 작은 걸 빼버리면 뭐야? 구간의 길이가 나타나죠. 그쵸? 그래서 결국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의 길이. 여기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걸 L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그거 빼면은 P에서 날아가고요. 이렇게. 그쵸? P에서 날아가고, 요 놈만 두 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배에, 이것도 이제 빠르게 하게 외웁시다. 스몰 Z 곱하기 루트 완팡. 자, 여기 N 들어오고요. 자, P 햇, 여기는 Q 햇 들어갑니다. 뭐 이런 식의 구조로서 암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파트가 되겠어요. 물론 암기하는 건 물론 중요하고요. 개념도 중요하지만 실제 여기서 이제 문장에서 어떻게 이게 해석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거 위주로, 문제 위주로 또 전달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우리 교재 1차하고 2차로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일단. 예, 땡큐.